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의 옆집 픽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주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책방 반갑습니다. 주인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출격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이분의 머릿속에 있던 게 나온 게 옆집 책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골라오는, 주인님이 골라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 사실 사뭇 기대도 되면서 궁금했거든요. 예,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우리 학부모로서 우리가 가끔 이제 음. 이번에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두 녀석 개 같이 나왔더라고요. 네, 보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긴 하는데 네. 돈 벌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엄청 일을 열심히 할수록 네. 그 약간 헛헛함이 막 밀려오는 순간 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는 착하게 돈 번다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확 와닿네요. 예. 네, 나는 착하게 돈 번다 라는 책이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능한 거죠? 돈을 버는데 착하게 버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이 책 이야기를 하고 네. 여기에 착하게 밑에 써있는 제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함께하며 즐기면서 행복하게 배우면서 돈 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함께하며 즐기면서 행복하게 배우면서 돈 번다 네. 라는 말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요. 김수환 뭐 이런 책 제목이. 맞습니다. 네. 도연형 이분도 이제 아나운서셨고요. 그리고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돈 벌면서 행복한 분들의 17명을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이 책의 크게 목차에 보면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땡땡이 되겠다. 한 거고요. 나는 땡땡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한 거는 나는 돈만 버는 기계가 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각 두 개의 파트로 사례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예, 되게 다양한 또 재밌어요. 색깔들과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이야기고요. 네. 이 17개 이제 기업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진짜 이런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 위로가 된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네.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굉장히 됐던 어떤 책이고 동기부여요? 실제로 이런 옆집 책방 같은 컨텐츠를 꿈꾸게 된 것도 또 실제로 해보게 되는 데에도 용기를 줬던 책입니다. 예. 그럼 책 2가 나오나요? 나는 착하게 돈 번다 2? 실전편. 실전편. 사례 해가지고 저희 한번 내죠. 예, 아멘입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기업의 공통점을 한 3가지로 저는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이제 도전한다라는 거였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둔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나에게 있는 거는 뭐 예를 한 3개월의 휴가,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또 퇴직금 받으면 뭐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셨다라는 게 좀 차이가 행동파군요. 네, 그렇죠. 그게 정말 큰 도전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 중에서 또 한 분의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한계에 gat혀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비로 내가 여행 간다 생각하고 200만 원을 걸고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내가 200만 원이 있으면 어떤 여행을 하고 싶은지를 올려라. 그러면 그것 중에서 당선된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기획안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뭐 관심 있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면접까지 거쳐가지고 한 팀을 뽑았어요. 네. 그 팀이 장터를 이렇게 순회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컨셉이었는데 어머. 그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네. 장터를 다니면서 상인들을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문화 컨텐츠를 발굴하고 하는 여행을 특이하다. 하는 네,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결국 2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와. 이 개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러면 나한테 200만 원이 있으면 어떤 파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특별한 파티 컨셉으로 공모전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파티 컨셉으로. 특별하신데요, 이분? 그때는 이제 미혼 모델을 위한 파티 이런 식의 컨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나한테 200만 원 있으면 이런 돈벌이를 하겠다. 네. 이런 공모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200만 원씩 낸 거죠. 그러네요. 돈을 계속 예. 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나는 문화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돈벌이가 생기고 예, 이런 구조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재밌네요. 이거는 저희도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실제로 실행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어떻게 옆집 책방에 거시나요? 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네. 우리도 한번 공모전을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중에 한동대 학생인데 한동대에서 그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책을 갈대상자 책을 소개해주셨는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는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나무가 이렇게 게임 속에서 자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나무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 실제 제3세계에 나무를 심어주는 이런 그 연결하는 사이버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나무가 어딘가에 심겨서는 그런 뭐 게임을 통해서 나무를 기부하는 거죠. 그런 앱을 개발하는 사례도 나오고요. 뭐 도서관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원해요. 이제 저희 안 쓰는 펜 서랍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펜을 기부하는 그런 그 안 쓰는 서랍 속의 펜을 기부하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좋게 만들어서 또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거 어떨까 했던 걸 다 도전했다라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생각만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생각한 걸 끄집어내서 그쵸. 행동에 옮겨서 완성을 또 하고 있고 결과도 맺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착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착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개를 해요. 뭐 직업, 죽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이었으면 좋겠는지, 공통 질문들이 있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에게 돈은 무엇인지, 나를 일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나에게 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통 질문 7가지를 다 모두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분들은 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착하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특히 여기 이제 IT 기업 중에 핸드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복지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복지 제도가 일단은 뭐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 있어요. 근데 야근이 잦아서 사실 출근 시간 체크는 안 하고요. 조식, 중식, 석식은 모두 회사에서 제공. 그리고 그만큼 일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부서별 회식비, 프로젝트 및 뭐 워크숍비 다 지원. 그리고 문화활동으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뭐 볼링, 공연 관람 이런 야외 활동 지원. 그리고 카트라이더 배틀에서 우승한 조 문화상품권 지원. 그리고 이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월드비전 1인 1아동 후원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매칭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날 그 아이에게 뭐 후원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휴가가 이제 각 5일씩 여름 겨울에 있고 뭐 봄 가을에는 3일씩 그리고 이제 개인 사정이 있으면 협의하에 가능하고 자기 개발 휴가 비용 지원, 도서 구입비 지원, 뭐 건강 및 품위 유지비 지원. 그래서 특이한 게 이렇게 최소 연 4회 계절별로 의복 구입을 위한 상품권을 준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백화점에서 쇼핑한대요. 직원들이. 지금 옆집 책방 기호 1 직원이 눈이 똥 달렸어요.
의복비 지원에 돈이 네. 그리고 덩그러졌어요. 결혼하면 네. 무조건 1,000만 원 지원. 와. 출산하면 1,000만 원 지원. 훌륭하네요. 네, 그리고 뭐 네. 송년회 있고 뭐 간식 창고 있고 뭐 이런 그 특이한 게 사내 정서적 복지로 고양이를 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 문화를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래요. 직원 한 명씩 이렇게 채용할 때마다 네. 그때마다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군요. 네, 제도라고요. 예. 저희 옆집 책방에는 큐티 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에그를 지원해줘서 예. 네네, 업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예. 시작입니다. 1호 직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데 그 가치가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특히 여자이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눈에 확 들어왔던 기업 하나가 이제 더시안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밤에 피는 장미래요. 그래서 낮에는 아이들 키우고 네. 밤 되면 온라인으로 채팅하면서 일을 하는 어머. 기업인 거예요. 오, 특이하다. 그래서 네. 밤에는 프로페셔널하게 직장인의 삶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프로젝트 진행하는 방식이 보면 컨텐츠 의뢰가 들어오면 네. 회사에서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가 딱 뜨고 이 공지가 뜨면은 온라인에서 의견 취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획안 작성하고 미팅하고 네. 팀 단위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네. 그에 맞는 업무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또 그렇게 진행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 리디아 RNC에 있는 임민숙 대표도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자, 옆집 피구로 책방 주인님이 골라오신 책은 나는 착하게 함께하며 즐기면서 행복하게 배우면서 돈 번다.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도 많이 드셨겠어요. 네, 옆집 책방을 또 내놓기도 하고 네. 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실 옆집 책방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네. 예, 이참을 빌어서 말씀해주시죠. 저희 왜 만드셨어요? 네,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네. 참 그 방법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네. 많이 번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그 과정도 선하고 그렇죠. 추구하는 가치도 선한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이 착하고 고마웠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시가 하나 소개가 되는데 네. 성공이라는 시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뭘 하든 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네. 정의가 나옵니다. 좋다. 그래서 저희도 추구하는 바가 사실은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다.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마인드를 좀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에 나가서 네.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더 가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서점 공간들이 정말 대안적인 서점들이 네.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은 저희는 착하게만 하고 있고 돈을 벌지는 않아요. 착하게 돈 쓴다. 예. 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자 돈 쓴다. 네, 저희의 비전은 착하게 돈을 버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델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일인 거고요. 네. 네. 저희가 착하다라는 말을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책에서 네. 저희도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착하다라는 게 뭘까? 네. 우리가 착한 부모로 사는 게 뭘까? 착한 기업인으로 사는 게 뭘까? 네. 저는 착하다라는 게 좀 이기적이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착하다 보면은 네. 정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걸 다 추구하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돈도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이기적인 방법이 착한 네.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네. 네, 저희의 컨텐츠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네, 주인님다우시죠. 자, 오늘 옆집 책방 옆집 픽으로는 책방 주인님과 함께 나는 착하게 돈 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옆집 픽에 어떤 책이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